5-2번부터 보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 됐지? 네. 여기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뭐 두 개밖에 없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일 거고 두근의 곱이 3이겠다. 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알파 베타가 자 3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됐지? 네. 자, 다음 문장 읽어본다. 자, 그런데 알파 세제곱 플러스 1과 베타 세제곱 플러스 2를 두근으로 하면서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찾아보재. 네. 됐지? 자, 그러면 볼까? 우리가 x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얘랑 베타 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찾는 게 목적인 거잖아? 네. 그치?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생긴 얘가 나와야 되냐면 x제곱 빼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두근에? 뭐라고요? 아, 두 개 합. 그치, 두근에 합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겠지? 네. 더하기 뭐가 들어가야 돼? 두근에 곱이. 곱이 들어가야 되지? 네. 알파 세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세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생긴 얘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문제 없지? 이렇게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요렇게 생긴 얘니까 우리는 결론은 얘를 구해주고 얘를 구해주자라는 소리지, 그치? 네. 요 두 값이 뭔지만 구해주면 된다. 자, 하나하나 구해보자. 첫 번째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2라는 값을 구할 거야. 네. 됐지? 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보이니까 못 써주자. 곱셈공식 변형 써주자. 됐지? 네. 자, 변형 써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이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네.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얘겠지? 네. 자, 넣어주면 되니까 넣어주면 마이너스의 세제곱 마이너스 8 나올 거고 여기가 3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18 나온다.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가 12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구해주자 이번에는? 얘 구해주자, 그치? 네. 자, 전개해주면 알파 세제곱 곱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구하면 되지? 네. 구해주면 얘는 3의 세제곱이지? 네. 27 들어가면 될 거고 여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여기까지잖아. 우리 구해놨잖아. 10이라는 걸. 네. 그치? 자, 더하기 10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얘는 몇이겠다? 38이겠다. 됐지? 자, 그러니까 주어진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8은 0이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소리고 b가 38이 된다는 소리니까 a 빼기 b는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면서 마무리된다. 됐지? 저 12. 다음 거 보자. 2차 방정식이 있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지는데 요거의 근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2 i분의 3이라고 주어져 있어. 네. 됐지? 근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2 i분의 3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 a, b를 찾으시오가 최종적인 문제가 되는 거야. 그치? 네. 우리 보통은 근이 딱 하나만 주어졌는데 제가 저런 복소수의 형태거나 혹은 루트가 살아있는, 그치? 뭐 1 더하기 2 루트 3 뭐 이런 형태가 나올 때는 뭐부터 판단해야 되냐면 켈러근의 성질을 만족시키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지. 네. 자, 그리고 우리가 허수인 상황에서 켈러근의 성질을 만족하고 싶으면은 개수가 실수인 것까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치? 네. 자, 그런데 AB가 지금 실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실수에 관련된 성질을 쓸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지. 네. 됐어,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른 한 근은 이거의 켈레근이라는 건데, 그치? 켈레근이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제가 조금 보기가 싫으니까 우리는 분모에 i가 있는 경우는 보통 처리해놓고 시작하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얘를 뭐부터 해주자? 실수화부터 해주자. 됐니? 자, 실수화 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 합이 있으니까 뭘 곱해야 돼? 차를 곱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분차는 3에 1 마이너스 루트 2 i 이렇게 나올 거고 분모는 뭐가 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지. 그러면 1 마이너스 2i 제곱이 나온다. 됐지? 자, 근데 1 마이너스 2i 제곱은 3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됐니? 자, 요거의 한 근이 결론적으로는 1 마이너스 루트 2i 요렇게 생긴 애가 나온다는 소리네.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뭐겠다? 1 더하기 루트 2i가 된다는 성질을 가져갈 수 있다. 됐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근이 두 개가 나온 거잖아.
풀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던지. 알았지? 그러면 두 근 알고 있으니까 저거의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찾아서 비교하던지 뭐 그건 니네 맘대로 하면 되지. 하고 싶은 대로. 네. 자, 그러면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 쓸게. 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 더한 게 2가 나오지 지금.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가 될 거고, 자, B는 두 개를 곱한 게 나오니까 1 마이너스 2i 제곱이 나오겠지? 네. 그래서 3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잡을 수 있을 거야. 됐나? 자, 그랬을 때 주어진 2차 방식을 풀라 그랬으니까 B에다가 3 넣고 A에 마이너스 2 넣어서 계산하자는 소리지? 네. 그럼 B에다가 3 넣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A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생긴 얘가 될 거고, 얘 뭐 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내공식 써야지 뭐. 네. 그치? 자, 풀어주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풀마 루트 9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건가? 네. 그러니까 몇이다? 2분의 3 풀마 루트 3 i 이렇게 되면서 끝나겠지. 네. 봐. 모르겠어요. 응. 네. 봐. 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0이고 두 근을 우리는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해주자. 네. 자, 근각에서의 관계 쓰겠다는 생각은 들 거야, 그지? 네.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건 마이너스 1이고 두 개를 곱한 것도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문제 없나? 됐지? 자, 원래는 이 상황에서, 물론 이 상황에서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가는 거지, 그지? 자, 문제를 근데 딱 살펴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의 세제곱, 여기는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자, 요딴 거를 구하라고 돼 있어. 됐지? 자, 안쪽에 차수가 너무 큰데 전개도 어렵지, 그지? 자, 이럴 때는 내가 항상 뭐 하라 그랬냐면 치환. 몰라요. 집어 넣은 것까지 생각을 하라 그랬어. 네. 됐지? 그러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다. 혹은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 0이다. 자, 요 두 개 잘 써먹으라고. 알았지? 됐니? 네. 두 개 잘 써먹을 거야. 자, 그러면 정말 그냥 원칙대로 가보자. 2차가 는 0이 나왔어, 그지? 근데 내가 3차식을 구하고 싶어. 뭐 하라 그랬어? 때려줘. 자, 다시 2차식이 는 0이 나왔어. 3차식을 구하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3차를 2차로 바꿔요. 2차로 나눠요. 나누라고, 그지? 기억하지? 네. 3차를 2차로 나눈다라는 방식을 써줄 수 있다. 원칙대로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 조금 더 쉽게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냥 조금 더 쉽게 처리할게. 자, 여기서 지금 얘랑 얘가 비스무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안 비. 저기에 알파 곱하면 얘가 나오잖아. 네. 맞지? 여기에 알파를 곱하면 얘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저기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1이라고 잡은 상황에서, 됐지? 네. 알파를 곱해주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 알파다라는 걸 만들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대신에 누굴 넣을 수 있다? 알파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같은 이유로 얘 대신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 베타가 들어갈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얘는 2알파 플러스 1이 된다는 소리고 2베타 플러스 1이 된다는 소리지? 근데 그 A 제곱 플러스 A는 쟤네랑 더 비슷한데 A 베타 플러스 A 제곱이랑 알파. 말을 정확하게 해. 맞죠? 옹알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는 1이다가 베타 제곱 아니 에?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가 1이라는 건 나야. 내가 적은 게 없는데? 잠깐만요. 그냥 A라고 말해주세요. 어. A 제곱 플러스 A는 1이다가 근데 저기 똑같은 게 있잖아요. A 플러스. 아, 여기를 1로 바꾸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1이 남는 거잖아. 네. 세제곱이 더 싫으니까. 아, 네. 큰 예를 줄이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지. 작은 예를 굳이 바꾸는 거는 커다란 의미는 없는 거니까. 네. 알았지? 어.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적을 수 있겠니? 네. 됐지? 자,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전개해주면 되겠지? 네. 전개해주면 4알파 베타 플러스 2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건가? 네. 자, 그러면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건가? 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나오겠다. 됐지? 네. 1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끝. 5번 보자. 자, 2차 방정식이 이때 또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자, 이거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주제. 됐지? 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근각이설 관계 쓰겠다는 생각은 들 거야. 네.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건 마이너스 a, 두 개를 곱한 건 b. 여기까지 문제 없고. 됐지? 자, 그 다음에 2차 방식 한 개 더 주어지네.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x 더하기 2는 0이라는 얘가 주어져서 얘는 근이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이래. 자, 같은 얘기 해줄 수 있겠지? 두 개 더한 게 2a 플러스 1이어야 되고 두 개 곱한 게 2여야 돼. 네. 맞지?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게 2a 플러스 1이겠다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자, 두 개를 곱해주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 되는데 그게 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수식 4개 있으니까 4개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각각 마이너스 a와 b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항상. 자, 그러면 첫 번째 건 이미 완성이 돼 있지 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을 수 있다라는 소리일 거 아니야. 그지?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2a 더하기 1이라는 소리거든. 그지? 네. 그러면 3a가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겠다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는 전개해주면 합곱 만들어줄 수 있겠지? 네. 자, 전개해주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이 2다 라고 적는 상황에서 네. 넣어주면 얘가 b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가 되겠지. 네.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얘가 다시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 b는 2가 나오겠다. 됐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가 나오겠네. 자, 볼게. 또 2차 방식이 주어진다. x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x 그 다음 플러스 27은 0. 됐지? 네. 자, 뭐래? 한 실근이 다른 실근의 뭐랑 같대? 제곱과 같대.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한 실근이 다른 실근의 제곱과 같대. 완전 제곱식. 하나가 알파면 하나가 알파의 제곱이란 소리지. 네. 자, 근 하나가 알파면 다른 근 하나는 알파의 제곱이겠다. 그냥 이 소리야. 네. 맞지?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게 얘 나와야 될 거고, 두 개를 곱한 게 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이 k제곱 마이너스 4k 이렇게 나올 거고, 두 개를 곱한 알파 세제곱은 27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네. 아, 그럼 당연히 알파는 몇이고, 3. 일단 3 넣으면 되지 뭐. 됐지? 3 넣어주면 k제곱 마이너스 4k는 12다 이 소리일 거 아니야. 네. 그럼 넘겨주면 이렇게 잡힐 거고,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잡힐 거 아니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거나 6이겠네. 양수를 했으니까 6 적어주면 끝나겠지? 이러면 끝이다. 자, 우리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히 잘 연습해놨어야지. 그치? 자, 잘못 보고 푼 문제는 항상 잘못 본 거를 다른 문자로 바꿔놓고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보자. 태윤이는 먼저 b를 잘못 봤대. 그치? 그럼 b를 다른 문자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소리 아니야? b를 다른 문자로 바꿔놓으면 결국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다시는 0 이런 예를 보고 풀었다는 거야. 그치? 요렇게 생겨먹은 예를 보고 풀었더니 근이 3 플러스 2i가 나왔고 3 마이너스 2i가 나왔대. 됐지? 네. 그러면 여길 통해서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겠어? 당연히 a겠지. b 다시는 안 궁금하단 말이야. 네. 맞지? 자, 그러면 a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 두근의 합을 이용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a라는 게 두 개를 더한 6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6이겠다. 자, 일단 요게 첫 번째 거 나오겠네. 됐지? 네. 자, 이어서 가보자. 자, 혜영이는 a를 잘못 보고 풀었대. 이러한 방정식을 풀었겠지. 그러면 이런 방정식을 풀었더니 근이
4 플러스 i랑 4 마이너스 i가 나왔대. 됐지? 그러면 두근의 곱은 a분의 c. b니까, 그지? b가 두근의 곱 16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b는 몇이겠다? 17이겠다. 이렇게 잡히겠네? 됐지? 네. 자, 그랬을 때 뭐 해주지? 이제 원래 2차 방정식을 풀어주지. 그치? 그럼 원래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7은 0 이거였을 거고, 그치? 뭐 어쩔 수 없이 또 근의 공식 써야지. 자, 근의 공식 써주면 b'이니까 3 들어갈 거고, 풀마 루트 9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는 건가? 9 마이너스 17이면 마이너스 8인가? 그러니까 얘는 3 풀마 2 루트 2 i가 나온다.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 되겠지. 네. 자, 요거는 개념만 알면 쉬우니까 다시 개념 한번 접어보자. 알았지? 네. 자, 우리가 어떠한 2차식이 있대. 됐지? 자, 어떤 2차식이 있어? 뭐,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 자, 요런 예를 인수분해하고 싶어. 됐지? 자, 그런데 우리는 저런 예를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곱해서 뭐 이거 x자 곱해갖고 만들 수 있으면 인수분해가 된다고 얘기하고, 안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하지만 2차식은 이제는 무조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라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든 해내라는 거야. 알았지? 네. 자, 어떻게든 해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잡아준다 그랬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잡아볼 거라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 뭘 구해줄 수 있어? 근을 구해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 근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생각을 해주자. 됐지? 2차 방정식은 근을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 네. 근의 공식 쓰면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거지. 네. 자, 그래서 근을 알파랑 베타 이렇게 구했다고 한번 쳐볼게. 그런 다음에 다시 이런 얘기를 해보자고. 근데 우리는 알파와 베타를 자,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있어. 그치? 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에 a를 넣어준 게 0이다 라는 걸 알고 있거든. 맞니? 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랑 얘가 어떤 얘여야 돼? 똑같은 얘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a에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 이러한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문제 없지? 네.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활용해서 똑같이 풀어주면 돼, 그냥. 자, 논리는 이건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를 내가 인수분해를 해보자라고 돼 있거든. 맞지?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는 0이라는 얘의 근을 구해볼 거야. 됐지? 자, 얘의 근을 구해보면은 1 풀마 루트 몇이 나오냐? 1 빼기 5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의 근이 1 풀마 2i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야. 네. 됐지?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가보자고. 다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는 1 더하기 2i라는 얘랑 1 빼기 2i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는 소리야. 그런 2차 방정식은 x 빼기 1 플러스 2i x 빼기 1 마이너스 2i는 0 이렇게 생긴 얘였을 거라는 거야. 그래야지 여기다가 1 플러스 2i 넣으면 0 되면서 없어지는 거고, 그치? 여기에 1 마이너스 2i 넣으면 0 돼서 없어지는 거니까. 네. 논리되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랑 얘가 어떻다라는 거니까 서로 같은 얘라는 소리니까, 그치?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x 마이너스 1 더하기 2i 요렇게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다라는 소리지. 문제 없니? 자, 볼게.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다음과 같을 때 요걸 구해보래. 자, 한근 주어졌어. 켤레근의 성질을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 켤레근의 성질을 쓰고 싶어. 그러면 개수가 실수여야 되겠지. 근데 실수인 것도 확인할 수 있지. A, B가 실수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저기서 실수라는 말이 빠지면, 알았지? 문제를 못 풀어, 알았지? 문제 풀 수가 없어. 여기서는 미지수가 1개일 때는 실수가 아니어도 풀 수 있는데 미지수가 2개가 떨어지면 어차피 못 풀거든. 자, 어차피 못 푸니까 보통은 줄 거야, 알았지? 보통은 줄 거야. 자, 그러면 실수 확인한 상황에서 근데
근이 일단 들어오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 놓자. 됐지? 자, 근을 일단 깨끗하게 만들어 볼게. 자, 1 더하기 i분의 3 플러스 i냐? 자, 볼까? 몇 곱할 거야? 1 마이너스 I. 그치? 1 마이너스 i 곱할 거니까 3 플러스 i에 여기는 1 마이너스 i 이렇게 생긴 얘가 되고 분모는 2인 거 바로 적어도 되니? 1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이겠지? 자, 그럼 위에 거 전개해 줄 수 있겠다. 자, 전개해 주면 3 마이너스 3i 더하기 i 마이너스 i 제곱 분모는 2. 자,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얘 플러스 1이니까 4 나올 거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i 나올 거고 요거 2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그럼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2 마이너스 i라는 거네 결국 근이. 자, 그러면 요 소리네 결론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근이 2 마이너스 i야 이 소리가 되는 거지. 네. 근이 2 마이너스 i면 다른 근 하나는 2 플러스 i겠다. 맞나? 응. 아예 근 줘버렸다. 뭐 하면 된다? 근과 계수 쓰면 끝이지 뭐. 그치? 자, 그러면 a는 몇이 되고 더한 4가 나올 거고 b는 2개 곱한 5가 나오겠지? 네. 그래서 a, b는 20이다. 이렇게 되면 끝이네. 네. 자, 영현인 실수 mn에 대해서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나와 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 근, 실수 형태 나왔네, 그지? 그러면은 확인해야지. 켤레근의 성질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딱 살펴봤으면은 근이 지금 m과 n 가져가는 거잖아, 개수가. 근데 m과 n이 실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켤레근의 성질 쓸 수 있겠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소리네. 지금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 이퀄 0의 한근이 마이너스 1 더하기 2i다. 다른 한근 켤레복소수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인 거 확인해 줄 수 있다. 됐지? 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m이 나와야 돼. 자,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 n은 두 근의 곱이 나와야 되지? 두 근의 곱 1 마이너스 2i 제곱이니까 5가 나오는 건가?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통해서 결국 알 수 있는 건 m이란 값은 2가 되고 n이라는 값은 5가 된다. 됐지? 뭐 그냥 허접한 문제였으면 여기서 끝내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해보자라는 거지. 네. 자, 그런데 우리 각각 이거를 두 그룹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찾아보자. 됐지? 그러면 n분의 1이라는 건 결국 2분의 1이라는 거고 n분의 1이라는 건 5분의 1이라는 소리네. 네. 그치? 자, 그러면 2분의 1과 5분의 1을 뭐로 가지는 두 개의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찾자라는 거다. 그런 2차 방정식은 x제곱 빼기 뭐 하는 거라고? 두 개 합. 에 x 더하기 두 개의 곱. 네.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온다는 소리지? 네. 됐지? 그러면 계산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분의 7x 더하기 10분의 1이 0이다. 이렇게 되겠네. 자, 얘를 어떻게 적지? 이렇게 적지, 이렇게. 그러니까 a는 몇인 거고 마이너스 10분의 7, b는 10분의 1.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0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됐지? 그래서 4번 되겠다. 문제 없지? 네. 자, 봐봐. 네. 어렵지 않아?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지. 네.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일단 알 수 있는 건, 두 개를 더한 건 2일 거고, 두 개를 곱한 건 마이너스 4겠구나. 뭐 여기까지는 그냥 적었을 거 아니야, 습관적으로. 네. 맞지? 자, 그런데 우리가 fx가 2차식인 상황에서 자, f의 알파가 f의 베타랑 똑같고 그게 3과 똑같아야 된대. 자, 문제 없니? 자, 일단은 보자. 보통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저렇게 A랑 B랑 C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그치? A랑 B가 같다라는 거고, B가 C랑 같다라는 거고, A가 C랑 같다라는 거지. 네. 근데 그러면 세 개의 수식이 나올 건데, 그치? 그 중에서 보통은 우리 제일 편한 두 개를 써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 그치? 그리고 당연히 제일 편한 건 3이라는 게 제일 편하지, 우리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일단 두 개로 찢어줄 생각은 해주자. 됐지? 뭐 별건 아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f의 알파가 3이 나오고 f의 베타가 자 3이 나오겠다까지 잡아줄게. 됐지? 네. 자, 항상 이래. 수학의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항상 이딴 식이야. 알았지? 지금 배우는 단원에다가 뭐를 섞어준다? 앞쪽 단원의 내용을 섞어준다. 그치? 네. 자, F알파가 3이고 F베타가 3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저를 나머지가 나머지가 쟤네다. 몇이다? 3이다.
나머지가 3이다. 이런 의미잖아. 그지? 네. 누구로 나눴을 때? x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 네. x 빼기 베타로 나눴을 때. 그치? 자, 그러니까 fx는 결국 어떻게 생긴 거다?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를 이렇게 곱하면 어떠한 얘가 곱해질 거고 3이 더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기냐는 소리지. 그래야지 알파를 넣으면 날라가면서 3만 남을 거고, 그치? 베타를 넣으면 날라가면서 3만 남을 거란 말이야. 근데 fx가 몇 차식이 됐으니까? 2차식이 됐으니까 이미 여기서 차수는 완성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최고차의 개수 뭔지 모르니까 그냥 K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K라고 이렇게 적어줄게. 됐나? 그러면 나는 K를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치? K를 구하기 위해서 F1이 마이너스 1한 조건이 주는 거야. 자, 그럼 알파 베타는 내가 아직 처리를 못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알파 베타는 당연히 전개하면 합곱 형태 나오기 때문에 처리가 될 거란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쭉 전개를 해보자. 자, K는 내비두고 여기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나오지. 네. 여기 잡힐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요 자식이 2라는 건 알고 있고 이 자식이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k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근데 f1이 마이너스 2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 당연히 1 넣어보고 싶을 거야. 자, 그러면 1을 넣어주면 여기가 1 빼기 2 빼기 4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5지. 마이너스 5k 플러스 3이 나와. 그게 마이너스 2야 라고 주는 거지, 문제에서. 네. 그러니까 k가 몇이겠다? 1이겠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싹 넣어주면 뭐가 나온다? fx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그냥 fx를 구하래. fx는 이거겠네. 그지? 계산만 하면 되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얘기겠네. 자, 2차 방정식이 있대. 이 차 방정식이 있는데 뭐래냐?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4래. 됐지? 자, 그러면 보자. 이거의 일단 두 실근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생각해보자. 네.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두 개를 더한 건 2분의 4가 돼야 되니까 2인 거지. 자, 두 개를 더한 건 2일 거고 두 개를 곱한 건 2분의 K가 될 거라는 거지. 요거 두 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4라고 돼 있나? 그러면 절대값이 왔으니까 뭐야?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요게 몇이겠다? 4겠다라는 조건까지 주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요 세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K를 어떻게든 구해봐라. 이 소리가 되겠네. 됐지? 자, 봐봐. 얘들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푸는 거야? 범위 나눠서 푸는 거지. 그지? 네. 일반적으로는 범위 나눠서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봐봐. 우리가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4다. 이런 형태로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를 너네가 만약에 나는 범위를 나눠서 풀어보겠다라고 하면은 네 가지 케이스를 밀어주면 돼. 양량일 때, 양음일 때, 음량일 때, 음음일 때 이렇게 네 개로 나누면 되겠지. 그렇게 네 개 나눠서 밀어도 물론 풀리기는 해. 알았지? 그렇게 네 개를 나눠서 얘랑 얘 연립해가지고 알파, 베타 찾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나오겠지. 됐지?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볼까?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자, 그럼 볼게. 일단 1번 첫 번째. 자, 범용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자. 알았지? 자, 세 가지 케이스일 거예요. 여기서는 둘 다 양인 경우, 하나는 양인데 하나가 음인 경우. 됐지? 물론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알파, 베타를 구분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요거 하나만 해봐도 돼. 됐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인 경우? 둘 다 음인 경우. 됐지? 네. 자, 그리고 야,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이 상황일 것 같잖아. 답은 상식적으로. 그지? 보통 얘는 이 상황에서는 안 나올 거야. 알았지? 보통 하나 양이고 하나 음이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나오거든. 자, 그럼 일단 해봐. 자, 둘 다 양이라는 건 요 수식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는 거거든. 맞니? 보자마자 나가리지. 더한 게 4인데 어떻게 더한 게 다시 2야? 말이 안 되잖아. 네.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몇이라는 소리야? 4라는 소리지? 네. 그럼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4라는 소리지? 이것도 나가리지? 얘는 더한 게 마사인데 더한 게 다시 2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결론은 이 상황이란 소리야. 그지? 자, 그러면 알파 양수니까 그대로 가고 베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베타로 가고 이게 4라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랑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다라는 거에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알파가 몇이 나올 거고 3이 나올 거고 베타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넣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6이다. 됐어? 이게 첫 번째. 자, 근데 두 번째 요런 방식은 좀 익혀두자. 두 번째, 자 봐. 우리가 보통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나올 때는 양변을 제곱한다는 방법을 되게 많이 써. 알았지? 제곱을 하면 절대값을 되게 쉽게 처리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요렇게 할 거야. 봐봐. 양변을 제곱하면 요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자, 전개하면 절대값 알파의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알파의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제곱이 16이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봐봐.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 무시하고 제곱한 거와 같다. 됐지? 양수를 그대로 양수로 유지하고 제곱을 하는 상황과 음수를 양수로 바꾼 다음에 제곱을 했다는 소리잖아. 절대값을 먼저 했다는 거는. 근데 절대값이 없어도 그냥 어쨌든 제곱하면은 음수는 양수로 변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나올 거고 플러스 그리고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은 내가 뭐 할 수 있어? 하나로 합쳐도 상관없다 그랬지. 양이든 음이든 나발이든 간에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했어. 그래서 2의 절대값 알파 베타. 자, 요게 몇이겠다? 16이겠다라고 적을 수 있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다 바꿀 수 있어? 합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곱으로 바꿀 수 있지? 자, 그럼 합의 제곱은 4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곱이니까 마이너스 k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소리네. 그리고 여기엔 누구 넣을 수 있어? 2분의 k 넣을 수 있다는 소리지? 더하기 2의 절대값 2분의 k 이렇게 들어갈 거고 요게 16이다. 지금 이거 풀라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네. 맞지? 그러면 2의 절대값 2분의 k가 몇이 돼야 된다? k 더하기 12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지. 네. 됐지? 자, 절대값이 어떤 숫자다가 나오면 뭐 하면 돼?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 한번 풀어보고 여기에 플러스 붙인 거 한번 풀어보면 되지. 네.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자. 2 곱하기 2분의 k라는 값은 먼저 양수면은 k 더하기 1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음수면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 근데 첫 번째 경우에서는 안 나오지, 그지? k는 k 더하기 12도 안 나와. 그리고 k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다 해서 k가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지. 네. 그치?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되겠네. 네. 문제 없니? 네. 근데 이거 지금 범위 나누는 게 얘는 깔끔했잖아. 근데 원래는 이 경우에서 또 알파 베타가 만약에 나오면 됐지? 계산이 되면 여기서 알파 베타 계산한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알파가 진짜 베타가 양수인지 검증하고 거기서 되면은 밀고 안 되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야 돼서 원래는 이게 더 복잡한 풀이야. 훨씬 오래 걸릴 거야. 원래는.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나오면 제곱한다는 거 잘 써줄게. 됐지? 자, 살펴볼게. 우리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할 거고 베타를 더 크게 주제.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알 수 있는 건 뭐 두 개를 더한 값은 4가 나와야 될 거고 두 개를 곱한 값은 2가 나와야 되겠다까지는 문제가 없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살펴볼게. AB의 길이가 알파고 BC의 길이가 베타인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찾아주자라는 게 우리 문제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살펴볼까? 자, 요렇게 생긴 얘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얘가 있어. 됐지? 자, 그리고 내접하는 뭐가 있대? 정사각형이 존재할 거래. 됐지? 네. 자, 그러면 볼게. 우리 정사각형이라는 거는 당연히 길이가 어떻겠다? 전부 다 같겠다라는 소리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길이를 우리가 K라고 잡을 수 있을 거고 여기 길이도 K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야. 됐지? 문제 없어?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정사각형의 뭘 구하고 싶어? 넓이를 구해보고 싶지? 정사각형의 넓이는 K제곱이겠지? 맞지? 자, 그리고 정사각형에 뭘 구하고 싶어? 둘레를 구하고 싶은 거지? 4K겠지?
자, 그러면 요 두 값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게 최종적인 문제인 거야. 네. 맞지? 뭐 당연히 이거 두 개 나오면은 근 두 개 나왔으니까 뭐 2차 방정식은 그냥 만들면 되는 거고, 그치? 뭐 이건 별다른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러면 살펴보자. 우리 이렇게 주어지면 얘들아, 너네 뭐 할 생각해야 돼? 뭐 할 생각해야 돼? 뭐 할 생각해야 돼? 얘랑 얘 다시 봐라. 얘랑 얘 서로 무슨 선이야? 평행선이지. 네. 평행선이니까 요 조그만 얘랑 이 커다란 얘가 어때야 돼? 서로 닮은 관계에 있어야 되지. 네. 맞지? 자, 닮은 관계에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보자. 요 길이는 K가 나와야 되고, 그지? 요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K가 나와야 되는 건가? 네. 그러면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알파 대 베타는 됐나? 알파 대 베타는 K 대 베타 마이너스 K다. 맞지? 요렇게 잡을 수 있을 거야. 정리 좀 해놓자. 자,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베타 K가 나오겠지? 베타 K는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K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넘겨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K가 나올 거고, 이게 알파의 베타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고? 4고 알파 베타가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K가 몇이라는 값을 있다? 2분의 1이라는 값을 알 수 있다. 됐어? 그러면 K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2분의 1 넣어준 4분의 1과 2분의 1 넣어준 2를 해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찾자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러한 2차 방정식은 x제곱 빼기 2개 더한 거지. 네. 4분의 9의 x 곱하기 2개 곱한 거지. 네. 2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생긴 얘가 나와야 되고, 최고차의 개수를 4로 맞춰놨으니까 4배 해주면 되지. 얘를 4배 해주면 4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가 0이다. 이렇게 나와서 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m이 마이너스 9인 거고 n이 2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 됐나? 그러면은 뭘 구하지? 두 개를 더한 값을 구해주지. 답은 몇이겠다? 마이너스 7이 나오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는 거지. 별거 없지? 별거 없어. 너네 이거 익숙해야 돼. 이거 되게 익숙해야 돼. 이거 어디서 했어? 어디서? 뭐 똑같긴 하지만 뭐 이런 거 했잖아. 우리 이렇게 삼각형에서 뭐 여기 내접하는 사각형 만들어 보자. 봐 이런 거. 그치? 여기서도 했잖아, 많이. 그치? 우리 평행선 보이면은 닮음 써야 된다는 거 조금 기억해 둔다. 20번 볼게. 네. 맞지? 내가 항상 그랬잖아. 이것만 없다고 생각해봐. 절대값만 없다고 생각해봐. 개 쉽지, 그지? 네. 내가 항상 난이도 올리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 절대값만 넣어주면 된다고 했잖아, 그지? 절대값만 넣어주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도 뭐 크게 다를 건 없다. 됐지? 자, 네. 한번 생각해보자. 자, 2차 방정식 잡아볼게 먼저. kx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k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 이거의 두근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설정을 해주면 되겠지. 네.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개를 더한 건 k분의 k-1이다 라고 잡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두 개를 곱한 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뭐래? 절대값의 비율이 1대 3이 나와야 된대. 됐지? 그러면 절대값 알파 대 절대값 베타가 1대 3이야. 이 소리겠네? 됐지? 자, 그러면 봐봐. 내항의 곱은 절대값 베타가 될 거고, 외항의 곱은 3 절대값 알파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 자, 다시. 절대값이 절대값과 같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소리다?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서로 같은 숫자거나 부호만 다른 숫자거나. 논리 되지? 그지?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다는 건 A가 B랑 같거나 A가 마이너스 B랑 같거나. 그지? 자, 그래서 요 말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베타가 그냥 3알파가 되면은 되고, 됐지? 혹은 베타가 뭐가 돼도 돼? 마이너스 3알파가 돼도 되는 거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풀어주자. 됐지? 뭐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나오겠지, 보나마나.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가볼까? 자, 베타가 3알파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저기 베타에다 몇 넣어주자는 소리야? 3알파 넣어주자는 소리지.
그러면은 첫 번째 수식은 4알파가 k분의 k-1이야 이렇게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지? 그리고 다시 여기에다 3알파 넣어주면 3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3이하가 되면서 불가능하겠지.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알파는 풀마 i가 나와야 되는데 알파가 지금 실수니까. 됐지? 자, 그러면 요건 안 되겠구나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베타가 마이너스 3알파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첫 번째 수식은 마이너스 2알파가 k분의 k-1이야 이 소리가 될 거고, 그치?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3이야 이 소리가 되는 거지. 됐나? 네. 그럼 알파 제곱이 1이니까 알파는 풀마 1이네? 네. 알파는 1 또는 마이너스 1인 상황이 나오겠다. 됐지?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케이스 나누면 되겠지? 알파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첫 번째 알파가 1이라고 쳐보자. 얘가 1이야.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2k가 k-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마이너스 3k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가 k가 3분의 1이라는 소리네, 여기서는. 네. 그치? 자, 여기서는 k가 3분의 1이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알파가 마1이라고 치면 여기가 2가 k 빼기 1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네. 뭐야? 2가 k 빼기 1? 2k가 k 빼기 1. 그러면 여기선 k가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됐지? 정수적으로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적어주면 끝나겠지. 네. 자,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려면. 중학교 때 과정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너네 요번 시험범위겠지? 자, 원이 존재한다. 됐지? 원이 존재한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 원주각은 중심각의 몇 배다? 2배. 다시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배다. 2분의 1배다. 됐지? 네. 중심각이 원주각의 2배인 거고. 근데 물론 알고 있는 거지, 그지? 원주각을 더 크게 잡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자, 중심각은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배가 돼야 돼. 네. 근데 지름에 대한 중심각은 몇 도니까? 180도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몇 도겠다? 90도겠다. 됐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는 건 너무나 강력한 조건이기 때문에 항상 잡고 있어야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A, B가 뭐라 그랬으니까 지름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각 C는 일단 90도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자, 그러면 위에 거 90도, 밑으로 쭉 내린 게 90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 닮음에 관련된 성질, 공식 3가지와 넓이에 관련된 성질 1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됐지? 자,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고등과정에서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중학교 도형을 섞으면 되게 어려워해. 중학교 거를 기억을 잘 안 해서. 됐지? 자, 도형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건 너무 많이 쓰니까. 그치? 자, 어떤 거 있었어? 뭐 얘를 제곱한 거, 그치? 이거 곱하기 이거 뭐 이런 거 있었지? 그리고 이거 제곱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뭐 이런 거 있었지? 그리고 가운데 거 제곱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뭐 이런 거 있었지? 이게 닮음에 관련된 3가지 성질이었었지. 그치? 왼쪽 거 오른쪽 거 커다란 게 전부 다 닮음이거든. 그래서 그 닮음 이용해주면 다음과 같은 공식 3가지를 뽑아낼 수 있다. 됐나? 네. 자, 그리고 넓이에 관련된 성질은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얘가 높이일 거고, 그치?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얘가 높이일 거거든? 네.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랑 밑변 곱하기 높이는 어때야 돼? 당연히 같아야 되지. 넓이에 관련된 공식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해주면 얘랑 얘를 곱한 것과 같다. 됐나? 네. 자, 이 4가지 사실을 조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 풀어보자. 자, 문제에서 AB의 길이는 일단 10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치? AH의 길이 여기를 A라고 잡아주지. 자, BH의 길이 여기를 B라고 잡아주지. CH의 길이 여기를 4라고 잡아주지. 됐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A와 B를 두근으로 하면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그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일단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건 알 거야. 요렇게 생겨 먹었다는 건 알 거야,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그냥 A 더하기 B 한번 구해봐, A, B 한번 구해봐 이 소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누가 나와 있을까? 지금 4가 나와 있으니까 우린 뭘 쓸 수 있다? 4의 제곱은 a 곱하기 b가 된다를 쓸 수 있지, 그지? 자, 그래서 4의 제곱은 ab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ab가 16인 건 오케이. 너무 쉽게 나오네? a 더하기 b만 구하면 되지. a 더하기 b 어떻게 구해? 얘들아, 아니 눈이 있으면 당연히 a 더하기 b는 10 아니냐? 네. 됐지? 네. 끝났잖아. 여기 10 넣고 여기 16 넣으면 끝 아니야? 네. 됐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6은 0이다. 됐지? 자, 그냥 중학교 도형 알고 있냐는 소리, 알았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자, 삼각비 개념부터 조금 천천히 다시 본다, 알았지? 자, 우리 이런 거였지. 자, 직각삼각형이 주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고, 됐지? 자, 가깝게 A, B, C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비라는 걸 정의하지, 그치? 자, 각도가 동일한 직각삼각형에 대한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은 항상 같을 거야. 닮음이니까, 그치? 자, AA로 닮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율 관계는 우리가 일정할 거기 때문에 그 비율 관계를 조금 정의를 해 주자라는 거였어. 됐지? 자, 그래서 sin A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 빗변분의 높이로 정의하겠지. 됐니? 자, sin A를 빗변분의 높이라고 정의할 거고, 코사인 A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빗변분의 밑변으로 정의하는 거지. 맞냐, 여기까지? 자, 그리고 탄젠트 A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밑변분의 높이로 정의하겠다. 자, 요렇게 정의가 될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어?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당연히 우리가 빗변이 뭔지는 명확할 거야, 그지? 제일 긴 자식이 빗변일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여기가 빗변이 되는 거고, 지금 그림 상황에서는 높이가 느낌상 얘기했지만 항상 우리가 높이를 위로 올라가는 걸 높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 알았지? 자, 우리가 높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 A라는 각도를 기준으로, 그지? 여기 써 있는 각도를 기준으로 얘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높이로 정의한다. 됐지? 자, 그러니까 A랑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고, 남은 하나를 우리는 밑변으로 정의를 해주면 된다. 됐지? 자, 그러면 C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높이인 거인 거야, 그지? 여기가 밑변인 거고, 당연히 B를 기준으로 보진 않겠지. 됐지? 자, 요런 식으로 일단 삼각비를 정의해 줄게. 됐니? 네. 정의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지. 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정의는 어쩔 수가 없어. 약속이니까. 자, 그러면 가보자. 자,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주어지고, 자, ABC 주어질 거고, 자, 여기의 각도를 90도라고 줬대. 지금 AB의 길이는 2가 될 거고, 자, BC의 길이는 루트 5가 될 거고, AC의 길이는 3이라는 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논리 되니? 네. 자, 그랬을 때 차근차근히 한번 구해보자. 자, sin A부터 구해볼까? 자, 근데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조금 쉽다라고 했어. 됐지? 자, 우리가 다시 요런 얘기를 해줄 거야. 봐봐. 자, sin A랑 탄젠트 A는 항상 어디에서 출발한다? A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해, 알았지? 자, 얘는 A에서 출발할 거야. A에서 출발을 할 건데, 그러면 A에서 출발할 수 있는 방향이 두 방향이지, 그지? 두 방향인데, 사인은 우리가 긴 쪽으로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짧은 쪽으로 출발한다라고 생각해. 네. 됐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출발할 건데 사인은 요로 가자는 소리고 탄젠트는 요로 가자는 소리야.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코사인 A는, 그러면 A가 아닌 곳에서 긴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한다. 됐지? A가 아닌 곳에서 긴 방향으로. 자, 그러면 볼까? 우리가 sin A를 구하라는 건 A에서 출발을 하자. 어느 방향으로? 긴 방향으로. 됐지? 그러니까 3분의 루트 5다. 이렇게 가는 거야. 네. 됐지?
자, 그러니까 얘는 3분의 루트 5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자, 코사인 A 가볼까? 자, 그러면 코사인 A는 어디서 출발하면 돼? A가 아닌 곳에서 출발하면 되지. 네. A가 아닌 곳 C에서 긴 방향으로 3분의 2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네. 자, 그 다음 탄젠트 A 가보자. 탄젠트 A는 A에서 출발이지? 짧은 방향으로 2분의 루트 5가 되겠네. 항상 처음 만나는 곳이 분모고 나중에 만나는 곳이 분자라고 생각하면 돼. 요 규칙성대로 해주면. 자, 그 다음에 사인 C 구해보자. 사인 C, C에서 출발이지? 3분의 2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C. C가 아닌 곳에서 출발이지? 3분의 루트 5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됐니? 네. 자, 뭐 하래?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냐? 4번이지? 그지? 4번이 틀렸네. 2분의 3이 아니고 3분의 2. 됐지?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 되겠다. 자, 40번 한번 해보자.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탄젠트 B가 2분의 3이라고 나와 있지? 네. 맞지? 자, 그럼 봐봐. 탄젠트 B가 2분의 3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우리가 탄젠트라는 거는 B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다고 치면 이거 분의 이거가 탄젠트라는 거잖아. 그지? 네. 그게 2분의 3이 된다는 소리잖아. 네. 그러면 분모가 2K가 되면 높이가 3K가 된다 이 소리겠지. 네. 2대 3이라는 거니까 비율 관계가. 네. 자, 그러니까 요 길이가 2K일 때 요 길이가 몇이겠다? 3K겠다. 이렇게 잡힌다는 소리잖아. 네. 근데 문제에서 2K가 6으로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K는 몇이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맞지? 네. 그러면 3 넣어주면 되니까 높이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우리는 9라는 걸 알 수 있다. 됐니? 네. 자, 높이가 9라는 것까지는 구해줄 수 있어. 자, 그랬을 때 뭘 구하재? A, B의 길이를 구하재. 당연히 피타고라스 쓰면 끝난다. 됐지? 네. 자, 그런데 얘들아, 봐봐. 봐봐, 집중해. 너 이 피타고라스 할 때 다 알려줬는데 왜 이렇게 이거를 아까 전 문제 이거 아까 전 문제 어디 갔어? 아니, 이걸 보니까 얘들아 왜 4루트 6과 8을 다 제곱하고 앉아있어? 저는 안 했어요. 됐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어려워. 숫자 크면. 알았지? 네. 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알았지? 지금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일 때 지금 여기를 구하자란 소리잖아.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둘 다 몇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3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지? 여기를 3으로 나눠서 2라고 적고 여기를 3으로 나눠서 3이라고 적으라고. 됐지? 네. 그러면 이제 2와 3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루트 13이라는 건 바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런 다음에 3으로 나눴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하자? 3을 곱하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13에다가 몇을 곱하면 된다? 3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3 루트 13, 4번이 된다. 이 소리야. 네. 됐지? 여기서도, 얘들아, 여기서도 아까 문제 있지, 이거. 진짜 원래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의 루트 씌운 게 여기다 이거잖아. 근데 둘 다 몇으로 나눌 수 있어? 4로 나눌 수 있으니까 여긴 루트 6이라고 생각을 하고. 됐지? 여긴 4로 나눠주면 몇이니까 2라고 생각을 해주면 얘 제곱하면 6이 얘 제곱하면 4니까 빼면 2 나오잖아. 그러니까 루트 2 적은 상황에서 원래대로 만들기 위해 4배 해주자. 이렇게 해서 바로 가는 거라고. 이해되니? 숫자가 클 때는 저거 실제로 제곱한다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비율 관계 이용해서 풀겠다는 건 알아야 돼. 알았지? 문제 없지? 네. 됐지? 요거 꼭 알아둔다. 자, 그러면 46번 해볼게. 자,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존재한대. 됐지? 네. 자, 그러면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줄게. 네. 자, 그랬을 때 주어진 조건. 자, 탄젠트 A가 2분의 3이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밑변분의 높이가 2분의 3이란 소리지? 네.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어쨌든 우리가 비율 관계가 항상 일정해지기 때문에. 됐지? 각도가 동일하다라는 건 밑변분의 높이가 2분의 3이라는 건 물론 밑변이 2고 높이가 3이라는 보장은 해줄 수 없는 거지만 네. 그냥 밑변이 2고 높이 3이라고 잡아도 삼각비는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 됐지?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수로 잡고 우리는 가자고. 네. 자, 그래서 밑변이 2고 높이가 3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잡아준다. 네. 그러면 빗변은 루트 1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네.
됐지? 자, 그러면 1번부터 구해보자. 자, sin A 구하래. A에서 출발하면 되지? 루트 13분의 3이 되는 거네. 유리하면 13분의 3 루트 13이지? 네. 됐지? 그러면은 1번 틀렸지? 네. 자, 2번 보자. 코사인 A는 어떻게 돼? A가 아닌 곳에서 출발하면 되지? 루트 13분의 몇이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 얘 루트 13분의 2 아니지 지금? 틀렸네. 자, 사인 C 구해보자. C에서 출발하면 되니까 루트 13분의 2가 나오는 거네. 그지? 네. 3분의 2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C 구해보자. C가 아닌 곳에서 출발하면 되지? 루트 13분의 3이 되는 거네. 얘가 맞는 거지 지금. 네. 자, 탄젠트 C, C에서 출발하면 되니까 3분의 2라고 적어줘야 되네. 그치? 네. 자, 그래서 답은 4번 나오겠다. 넘어갈게. 네. 자, 52번 해보자. 자, 서술형 없으니까 우리 좀 고등과정까지 그냥 쓰자. 알았지? 네. 고등과정까지 쓸게 그냥. 근데 논리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써줘. 알았지? 자, 다시 봐봐봐. 우리 탄젠트 한번 생각해 볼까? 네. 자, 탄젠트 A 뭐였어? 밑변분의 높이였었지. 네. 이게 탄젠트잖아? 맞지? 네. 자, 어쨌든 분수니 분수? 네. 자, 위아래 같은 수로 나눠도 상관없지. 네. 맞지? 그래서 내가 여기를 빗변으로 이렇게 나눠보고 여기를 빗변으로 이렇게 나눠볼게. 됐어? 그럼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빗변분의 밑변, 분모는 이렇게 되겠지. 네. 분자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지. 네. 근데 빗변분의 밑변이 뭐야? 빗변분의 높이요? 빗변분의 밑변이 뭐냐고. 코사인. 코사인이잖아. 빗변분의 높이는 뭐야? 사인이잖아. 사인이요.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가 된다는 성질이 있어. 먼저 첫 번째. 요건 조금 기억해둔다. 알았지? 네. 됐지? 자, 봐라. 탄젠트 A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다. 네. 요거 기억해두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봐. 자,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해볼게. 네. 그리고 여기를 ABC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됐지? 자, 사인 A부터 봐볼까? 아, 여기가 A야. 자, 사인 A는 몇이야? C분의 D요. B지. 네. 그치? 사인 A는 C분의 B잖아. 네. 자, 코사인 A는 뭐지? C분의 A. C분의 A지. 네. 여기까지는 논리되니? 네. 자, 그런데 봐봐.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A를 해볼게. 네. 그러면 어떻게 나와? C제곱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분의 A제곱 나오지. 그러면 계산해주면 C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는 건가? 네.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로 바꿔줄 수 있어? 이거 변형. 아니, 변형 말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뭐야? 빗변의 제곱일 거 아니야? C.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네. 그러면 얘가 C제곱분의 C제곱이 되네? 네. 그래서 1이 되거든? 됐지? 항상 1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요 문제를 어떻게 좀 빠르게 풀 수 있냐면, 됐지? 자, 봐봐. 일단 물어본 게 뭐야? 35 곱하기 코사인 A 곱하기 탄젠트 A지. 네. 근데 얘는 35 곱하기 코사인 A 곱하기 탄젠트를 뭐라고 하고 있어? 딱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 그치? 네. 그럼 얘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가 나와. 됐어? 그럼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35 사인 A를 구하라는 거야, 결론은. 네. 근데 사인 A가 몇이야? 7분의 5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7분의 5 넣으면 답은 25다. 바로 나오는 거지. 논리되지? 자, 요렇게 조금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둔다.